예, 안녕하십니까. 민부교수 유병태입니다. 오늘도 정민 민사법 완전정보 교과서를 위주로 해서 살펴보는데 아직까지는 법 조문상으로 민법 총칙 부분에 있는 의사표시와 관련된 부분을 봅니다. 의사표시의 개념을 보시면 의사표시란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구성요소로 일정한 사법적 권리 변동이다 라고 하는 법률 효과를 의혹하는 내면의 실제 의사의 외부적 표현, 이것을 의사표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의사표시를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지만 민법 교과서에서 이 의사표시가 청약이라고 읽혀지는 것도 있고 성락이라고 읽혀지는 것도 있고 결의, 합의 이런 것들로 읽혀지는 자리가 있죠. 그와 관련된 총론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인데, 이 개념을 가지고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를 분석해 보면, 의사표시의 과정을 고찰해 보면 누군가가 일정한 법률 행위의 동기를 대체로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시험에 합격해 볼까? 그래서 민법책을 사야 되겠다. 내면의 진리를 결정하고 이를 표시 의사를 매기로 하여 민법책을 사기로 하는 진위를 결정을 하고, 민법책을 어떻게 구입할까, 서점에 가서 구입할까, 인터넷으로 구입할까, 그런 표시 의사를 매개로 해서 그냥 서점에 가서 민법책 한 권 주세요 표시행위로 나아갈 것이다라는 거. 이걸 조금 더 세분화시킨 것인데 이런 거 넘어갑니다. 그 표시 의사를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는데, 표시 의사를 의사표시로 구성 요소로 보지 않는 견해가 다수설이라는 거.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표시행위, 우리가 보는 부분은 겉으로 드러난 표시행위 부분이죠. 그 표시행위가 문자나 언어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의사표시로 평가되는 수가 있다라는 거. 묵시적 의사표시도 의사표시이기는 하다라는 거. 침묵과는 또 구별된다는 거. 침묵은 원칙적으로는 의사표시가 아닌데 일정한 경우에 어떤 정황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침묵이 의사표시로 평가될 수는 있다는 거.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으로 평가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긍정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 추인, 법정 갱신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정상적 의사표시라는 것은 내면의 진위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결정에 하자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통틀어서 비정상적 의사표시다라고 이야기할 것인데, 민법은 비정상적 의사표시와 관련되어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은 비정상적인 것 때문에 어찌 보면 존재하는 거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내면에 민법책 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서점에 가서 은극결에 책 주세요 이랬는데 상대방 쪽에서 알아듣는 게 공법책으로 알아들었다, 또는 변호사 시험용 민법책 살 생각을 가지고 서점에 가서 민법책 주세요 이랬는데 서점 아저씨가 그게 공인중개사용 민법책 요새 잘 나가니까 그건 줄 알고 주니까 은격결에 받아와서 집에 와서 딱 열심히 변호사 시험 공부하려고 보니까 딱 보니까 공인중개사 민법책이다라는 거죠. 그런 불일치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의사주의라는 것은 의사를 본체로 보기 때문에 의사에 일치하지 않는 표시의 효력을 일단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표시주의는 의사보다는 표시 쪽을 본체로 보고 표시된 대로 일단 효과를 준다는 거. 우리 민법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표시주의에서 강력한 제한을 받고 있는 의사주의라 한다. 그 정도 보시겠습니다. 이론적인 부분. 그 중에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다라고 하는 것은 표의자가 자기가 하는 표시행위의 객관적인 의미가 자신의 내심의 진위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일단 비진이 표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민법책을 A라는 사람이 B한테 주기 싫은데 줄 생각이 절대로 없는데 야, 너 해라 라고 표시 행위를 했다면 일단 비진이 표시가 될 겁니다. 비진이 표시의 요건 일단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없으면 논할 이유가 없죠. 잠꼬대 이런 것들은 의사표시가 안 되겠죠. 다음에 진위와 표시가 일단 일치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그때 그 불일치를 표의자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걸 하게 된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는 거. 야, 너 해라. 뭐 실제는 주기 싫은데 야, 너 해라. 이랬던 이유가 그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 건지 아니면 무시하는 차원에서 뭐 해본 그런 것들은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법은 일단 표시된 대로 유효하다. 표시된 대로 마음에 있는 거 네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단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무효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문 위주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해놨습니다. 이때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진이임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제3자라는 것은 비진이 표시의 당사자와 그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그 비진이 표시에 기초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한다는 것. 그래서 제3자라는 용어가 나올 때 그때 개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의사표시와 관련되어서는 제3자에 관한 설명은 통정허위 표시 쪽에서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거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다음 비진이 표시의 적용 범위와 관련되어서 계약이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이든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107조 1항 본문과 단서가 적용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107조 1항 단서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적용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는 것. 그러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무효로 된다라고 했으니까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라면 국어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이 없으니까 국어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무효로 한다. 그 부분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래서 항상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한 비진이 표시는 일단 항상 유효하다. 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 제가 조금 전에 국어적으로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말이 절대로 전혀 상대방이 없다는 말하고는 좀 다릅니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 정도 하겠습니다. 당사자의 진위가 존중되는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적용이 없고 가족법상의 행위는 진위를 존중합니다. 따라서 가족법상의 행위가 비진위로 행해진 경우에는 비진위 표시는 효력이 없다는 거죠. 진위대로 갈 거니까. 법률행위에 준하는 의사의 통지와 간념의 통지에는 유추 적용된다라는 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사법 하고 있습니다. 사법. 그러니까 공법행위에 이거 적용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는 사법의 일반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 특별법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민법, 일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 정도 하시고 개념 위주로 봅니다. 다음에 허위 표시. 이거는 진위와 표시가 불일치한 의사 표시를 할 때 상대방과 통정, 통모, 합의, 양의하에 짜고 하는 거. 그것을 통정 허위 표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어릴 때 만화책 빌려 보다가 또는 뭐 사서 보고 있는데 부모님한테 들키면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야 너거라 해라 너거라 해 라고 합의하는 수가 있죠. 실제는 누구 거라고? 내 거라는 것이. 허위표시의 요건 일단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역시 한 사람 의사표시가 불일치해야 되고 일치하지 않아야 되고 그때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상대방과 통정 짜고 한다는 거죠. 역시 그것을 하게 된 동기나 이유는 신경 안 쓴다는 거. 당사자 간의 효력 무효이다. 야, 너 끊체 해.
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늦건치 하는 거, 그 효력이 무효라는 거. 그다음에 이때 기본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될 것인가? 원칙적으로 통정 허위 표시 자체는 민법 규정에 의해서 무효이기는 하지만 반사회적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따라서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고 반환 청구가 인정된다라는 거. 허위 표시 무효이기는 하지만 철회의 대상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효한 외관을 제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이지만 역시 유효한 외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 지속권 대상도 될 수 있고 채권자 대위권 대상도 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 하십시다. 그다음에 허위 표시의 제3자 이것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이때 제3자의 의미 비진이 표시에서 개념 정리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허위 표시의 당사자와 그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 표시에 기초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 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인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져야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제3자에 해당하는 예, 해당하지 않는 예를 상당히 많이 써놨는데 외울 사항은 아닙니다. 통정 허위 표시의 당사자와 그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그 허위 표시에 기초해서 새로운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해당하는가 안 하는가를 판단해서 여기서 이 제3자에 해당하는가 안 하는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그때 제3자에 해당할 때 선의자라면 보호를 받고 악의자라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 허위 표시의 적용 범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냥 이것도 구구적으로 보면은 통정할 상대방이 없으니까 적용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합동행위 이것도 동일한 목적을 향한 수개 의사표시의 일치를 합동행위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구구적으로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통정이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 신분행위는 역시 진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통정을 해서 작출된 외관은 무효로 봐야 될 것이고 이거는 108조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가족법 원리에 따라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소송행위 이것도 공법행위이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사법 원리를 하고 있으니까 공법행위에 적용 안 된다는 거. 그 정도 하시고 허위 표시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은닉행위라는 것은 가장된 행위 뒤에 숨어 있는 진실된 법률 행위를 은닉행위다라고 하고 그 은닉행위 자체는 유효할 수 있다라는 거. 예, 근데 정려를 하면서 정려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로 하는 것처럼 해서 거래를 했을 때 실제 매매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숨어있는 정려는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적발돼서 중과세 받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건 세법상의 문제이고 그 정도 합니다. 신탁행위, 민법 법률행위상 신탁행위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믿고 본래 이전할 권리 이상의 것을 상대방에게 이전해주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원래 이전받아야 할 만큼의 권리를 행사하게 하는 것. 일단 더 많은 권리를 이전해 놓는 거. 믿고 맡기는 행위, 그걸 일단 신탁행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도담보,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놓은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정도 하시고 다음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이거는 진위와 표시가 불일치한 것을 표의자조차 착각에 빠져서 그 불일치를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이 경우에도 의사표시는 존재해야 되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데 이번에는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이러한 것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단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표시상의 착오, 표시행위를 잘못한 거죠. 표시행위를 잘못한 거. 1,000만 원에 팔겠다
라고 쓴다는 게 뭐 깜빡 딴 생각하다가 만자를 빼버리고 1,000원에 팔겠다 뭐 이렇게 표시되는 수도 있겠죠, 살다 보면.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표시기관의 차고, 중개기관의 차고, 좁은 의미의 표시기관의 차고, 또는 뭐 종래 학자들 분께서 이것을 표시사자의 차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의사표시를 중개한 자가 무의식적으로 그 내용을 잘못 전달한 경우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표시상의 착오와 동일하다라는 거. 예, 근데 뭐 옛날에 이도령이 춘향이한테 그 오늘 저 뭐 몇 시에 몇 시경에 뭐 저 절간으로 온나라고 그 방자한테 좀 전해라 이랬는데, 방자가 절간 이래 가다가 뭐 시냇물을 펄쩍 뛰어넘고 딱 보니까 뭐 어디서 만나라 했더라 이거 기억이 안 나. 근데 춘향이가 딱 보이는 거야. 야 춘향아, 오늘 우리 이도령이 너 물레방앗간으로 온나더라 라고 표시를 해버릴 수도 있죠. 위에 거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은 뭐 상인이 야 오늘 그 가격표 붙이는데 1,000만 원에 팔겠다라고 붙이라 이러는데, 뭐 그 쓰는 애가 1,000만 원이라고 쓴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써가지고 붙여놨는데 보니까 막 사람들이 줄을 막 서고 해. 그 보니까 표시되기를 1,000원이라고 표시돼 있다는 것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살다 보면. 전달기관의 착오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를 말합니다. 뭐 이도령이 방자를 통해 가지고 춘향이한테 오늘 절간으로 온나라고 말 좀 전해주라 이랬는데, 방자가 막 가다가 월면한테 가가지고 오늘 우리 아식 뭐 우리 도령이 뭐 절간으로 온나더라 라고 했다면 춘향이한테는 의사표시가 도달 안 한 거죠. 의사표시 부도달의 문제가 된다는 거. 대리인의 착오는 그 대리와 관련되어서 살펴보는 것이고, 이번에 나갈 때는 대리를 못 볼 것도 같은데, 내용에 관한 착오, 의미를 잘못 파악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착오. 뭐 실제로는 파운드하고 달러하고 다른 건데 같은 건 줄 알고 파운드 쓸 자리에 달러를 썼다면 의미를 잘못 파악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경우를 내용에 관한 착오를 한다는 것. 표시상의 착오든 내용의 착오든 착오인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의 의미를 잘못 인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장래에 대한 착오도 착오 문제로 다루어진다는 것. 그 정도 하겠습니다. 동기의 착오, 의사표시를 하게 된 내면적 그 인식과 일치하지 않는, 동기와 일치하지 않는 인식에 근거해서 하는 경우를 말한다라는 거. 이것도 의사표시의 내용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되는데, 착오에 포함시킬 것인가가 문제가 됐는데, 표시된 때 착오와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 그러나 상대방에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 뭐 시험 문제에서는 이 부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냥 동그라미 2번, 공원 휴게소를 설치할 때 그 휴게소 딱 들어서는 시설 부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정리하면 되는데,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휴게소 설치하는 임야 전부를 정리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했더란 거지. 그러면은 좀 명확한 사람이라면 딱 분필해가지고 건물 들어서는 부분만 딱 정리할 건데, 이 순진한 이 사람은 그 토지 전부를 다 정리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딱 휴게소 설치되는 그 부분만 정리하면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이고, 이 경우에는 중요 부분의 착오로서 취소 대상으로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동기가 표시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고, 동기가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중요 부분이 아니면 취소할 수 없고, 뭐 그런 것들 안 보는 것이고. 그러면 착오 취소 요건, 일단은 착오가 있고, 즉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고, 그것이 일단은 유효하기 때문에 중요 부분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다는 거. 중요 부분의 착오 판단 기준은 주관적 현저성, 주관적 기준으로
표의자 입장에서 봤을 때 표의자가 그런 착오가 없었더라면은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 객관적 현저성, 객관적 기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런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 그때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착오로 표의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 착오로 처리될 수 있다는 거. 그와 관련돼서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대부분 중요 부분 착오로 봐야 될 것이라는 것. 네, 근데 뭐 친구 B를 위해서 보증인이 되려고 했는데 동명이인인 또 다른 B를 위한 뭐 보증인이 되는 뭐 계약서에 서명 날을 했다면 상당히 중요 부분이 되겠죠. 목적물 동일성에 관한 착오도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 착오가 될 것이고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도 중요 부분 착오가 되고 합의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이것도 중요 부분 착오로 인정한 바가 있다라는 거. 사람의 경력과 관련되는 부분은 대체로 동기 부분이라는 거 표시됐을 때는 중요 부분 착오로 다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뭐 그 정도 하시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루 취소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한 경우를 말한다라는 거. 뭐 그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뭐 이 109조 착오 취소 규정이 임의 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합의로 배제시킬 수 있다라는 거. 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효과, 중요 부분 착오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중요 부분 착오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 했죠. 있으면 취소 못하는 거고 앞에 거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 취소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것.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적용 범위 가족법상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지금 제3법 하고 있습니다. 107조, 108조, 109조 다 신분법상 가족법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단체적 증형적 거래행위 뭐 상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사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고 착오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이거는 뭐 다른 법리를 공부하고 나면 당연한 것인데 종래에 있었던 이론과 약간 다른 판례가 하나 있었는데 과거에 착오와 담보 책임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담보 책임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이론상. 근데 판례가 착오가 있는 경우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루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다는 거. 요 최근에 변경된 판례입니다. 그 정도 하시고 착오와 법률행위 해석과의 관계. 이 자연적 해석은 진위대로 효과가 주어질 것이니까 착오 문제가 없고 규범적 해석대로 간다면 표시 행위대로 일단 효과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표의자의 진위와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착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보충적 해석에 의해서 간극 틈이 메꾸어진다면 착오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착오는 법률행위가 성립되고 일단 유효한데 착오를 이루 취소할 것인가 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성립조차 안 했으면 착오의 문제는 없다라는 거. 이번은 개념 정리 위주로 빨리 간단하게 봅니다.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하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것은 타인의 기망
속이는 행위에 의해서 속아서 착오에 빠져 행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이때 사기자에게는 이단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와 그리고 속아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이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이때 기망행위라는 것은 속이는 행위를 말한다. 속이는 행위란 뭐 구구적인 표현이고, 표의자 하여금 일반 관념과 다른 관념을 야기하게 하거나 또는 이를 강화 유지케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속이는 기망행위는 명시적일 수도 있고 묵시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묵시, 가만히 있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인근의 아파트 분양할 때 그 인근의 쓰레기 매립장 건설 예정 사실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은 부작위에 의한 사기 또는 뭐 묵시적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에 들어가면은 부작위하고 묵시를 또 구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기망행위가 위법해야 된다. 법질서에 반해야 된다.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이면 됩니다. 그래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면 위법성이 없다는 겁니다. 저 시골에 요새는 뭐 시골도 뭐 시골다 표현하면은 또 그분들한테 뭐 꾸지람 들을 수도 있는데 옛날 뭐 시골 가면은 그랬다 하죠. 나도 뭐 영화에서나 봤는데 동동구리모 이거 바르기만 하면은 양귀비보다 더 이뻐집니다. 이러면은 사람들 그거 믿고 삽니까? 진짜 양귀비보다 이뻐지려고 그 구리모 동동구리모 샀을까 화장품?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얼마나 허위 과장 광고라 그게. 그런데 옛날에 그 시골 야시장에서는 의뢰이 그렇게 광고를 했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뭐 일반 그런 시장에서 허용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기망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뭐 그 광고라 하더라도 뭐 신의기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버리면은 넘어서는 허위 가장 광고는 여기서 말하는 기망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구체적인 게 대형 백화점에서 변칙 세일 요거는 기망이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는 것. 그다음에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거기에 속아서 의사표시를 하는 그런 과정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 요 인과관계는 표의자의 주관적인 것으로도 족하다는 거. 그다음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 급주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강박자에게도 역시 이단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 급 주려는 고의와 급에 빠져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역시 강박행위가 위법해야 되고 목적과 수단 중에 어느 그 한 개라도 위법하면 강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역시 인과관계 있어야 되고 이러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일단 유효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는 취소할 수 있다.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는 그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역시 이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거. 이때 이 제3자하고 위에서 말한 이 제3자하고는 체계상의 위치가 다릅니다. 구구적으로는 같이 표현을 해놨다 하더라도 역시 이것도 가족법상이 적용되지 않고 단체법적 정형적 거래 행위에 적용되지 않고 공법상의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개념 정리만 했습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돼서 뭐 표백주의, 발신주의, 뭐 도달주의, 요지주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법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도달 안 해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따라서 표백만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지만 법 조문에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까지가 어떤 것들이 무효 사유인가, 어떤 것들이 취소 사유인가를 살펴본 것입니다. 목적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법률행위 계약의 불성립이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무효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시적 객관적 불능일 때 무효이고 강행 규정 중에서 효력 규정 위반하면 무효이고 그다음에 반사회적 행위 무효,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여기까지의 무효는 선악을 불문하고 누구에게라도 효력을 미치는 절대적 무효인데 의사표시에 들어와서 비진입 표시 원칙적으로 유효한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 통정 허위 표시 당사자 간에서 무효. 이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취소할 수 있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렇다면 무효의 효력은 어떤지 취소 효력은 어떤지 그것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